모두가 잠든 새벽,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무참히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굉음을 내며 멀어지는 차를 보며 완벽한 범죄를 확신하고 미리 축배까지 들었습니다. 과연 남편이 직접 설계한 이 치밀한 죽음의 함정은 정말 그가 계획한 대로 끝이 났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평창동의 고급 주택가는 여느 때처럼 고요했습니다. 미선 씨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죠.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이 집은 그녀의 자부심이자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정원 손질을 마치고 우편함을 확인하던 미선 씨의 손이 잠시 멈칫합니다. 수북한 우편물 사이에서 남편 철수 씨 앞으로 온 과태료 고지서 한 장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속도 위반? 여보가 과속할 사람이 아닌데. 미선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평소 운전대를 잡으면 거북이처럼 느리게 간다고 구박받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에 찍힌 장소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 외곽의 낯선 오피스텔 단지 근처였습니다. 그것도 미선 씨가 잠들어 있던 늦은 새벽 시간이었죠. 가슴 한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건 참 무섭고도 예리한 법이니까요. 미선 씨는 쿵쿵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차고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이라 검은색 벤츠 승용차는 얌전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 문을 열고 조수석 시트 밑을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시트 깊숙한 곳, 청소기 노즐도 잘 닿지 않는 구석에서 손가락 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플라스틱이 걸렸습니다. 꺼내보니 그것은 새빨간 립스틱 뚜껑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쓰는 색깔이 아닌데. 미선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평소 은은한 톤의 고급 화장품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촌스럽고 자극적인 핫핑크 색깔 립스틱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게다가 뚜껑에 적힌 브랜드는 편의점에서나 팔 법한 저가 브랜드였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미선 씨는 벤츠 시트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의심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산전수전 다 겪으며 자수성가한 미선 씨는 눈물부터 흘리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차가운 눈빛으로 집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김철수, 당신이 감히 날 속여? 미선 씨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당장 남편을 추궁하는 대신 꼼짝 못할 증거를 잡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녀는 서재 구석에 처박혀 있던 소형 홈카메라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주 통화하는 거실 소파 뒤쪽과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차고 구석 잘 보이지 않는 선반 위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된 화면에는 집안 곳곳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 철수 씨가 콧노래를 부르며 귀가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는 미선 씨의 어깨를 주무르며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통 얼굴색이 안 좋아.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 먹어야겠어. 아, 맞다. 이번 주말에 우리 드라이브나 갈까? 날씨도 좋다는데 북악 스카이웨이 쪽으로 말이야.
평소라면 반색했을 남편의 제안이 오늘따라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10년 넘게 드라이브는커녕 동네 산책도 같이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짐짓 모르는 척 대꾸했습니다. 당신 웬일이에요? 안 하던 짓을 다 하고.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요? 에이, 바람은 무슨. 그냥 당신이랑 오붓하게 시간 좀 보내고 싶어서 그러지.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잖아. 차 정비도 싹 받아놨으니까 걱정 말고 몸만 오라고. 철수 씨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입꼬리는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남편의 그 묘한 표정에서 본능적인 살기를 느꼈습니다. 차 정비라는 단어가 뱀처럼 그녀의 목을 감아오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미선 씨는 침대에 누워 자는 척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이불 속에서 확인한 스마트폰 화면에 소름 끼치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옆에서 자는 줄 알았던 남편이 슬그머니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화면 속의 철수 씨는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주방도 화장실도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으로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미선 씨의 벤츠가 세워져 있는 차고였습니다. 미선 씨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불 속 작은 세상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선 씨는 두 손으로 스마트폰을 꽉 쥔 채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기가 막힌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흑백으로 보이는 야간 모드 화면 속에서 남편 철수 씨는 더 이상 평범한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벤츠 승용차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철수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익숙한 동작으로 차량 앞쪽 바닥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펜치 하나가 들려 있었죠. 미선 씨는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단순한 차량 점검이라면 굳이 이 새벽에 도둑처럼 몰래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화면 속 철수 씨의 팔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조이고 닦는 게 아니라 힘을 주어 비틀고 자르는 듯한 거친 몸짓이었습니다. 저 인간이 대체 내 차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미선 씨의 속마음이 신음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철수 씨는 브레이크 오일이 흐르는 고무 호스를 찾아 펜치날을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툭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호스 중간에 깊은 상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은 브레이크가 듣겠지만 내리막길에서 급하게 밟으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도록 정교하게 조작하는 것이었죠. 작업을 마친 철수 씨는 바닥에 떨어진 검은 기름 방울을 미리 준비한 걸레로 싹 닦아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는 치밀함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잠시 후 철수 씨가 차고에서 나와 안방으로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 씨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베개 밑으로 숨기고 깊은 잠에 빠진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비릿한 기름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철수 씨는 침대 옆에 서서 미선 씨의 자는 얼굴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어찌나 서늘한지
미선 씨는 당장이라도 눈을 뜨고 비명을 지르고 싶은 공포를 꾹 참아야 했습니다. 잘 자라, 박미선. 이번이 내 마지막 잠일 테니까. 철수 씨가 아주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곧이어 드르렁거리는 콧꼬리 소리가 방 안을 채웠지만 미선 씨의 심장은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완전히 깊은 잠에 들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미선 씨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손전등 하나를 챙겨 들고 떨리는 다리를 이끌며 아래층 차고로 향했습니다. 어둠에 잠긴 차고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서늘했습니다. 미선 씨는 남편이 기어 들어갔던 차량 앞바퀴 쪽으로 몸을 숙이고 손전등 불빛을 비췄습니다. 아! 그녀의 입에서 탄식과도 같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브레이크 호스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롭게 찢겨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새어나온 검은 오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인 자신을 죽여서 보험금을 타고 그 돈으로 젊은 내연녀와 새살림을 차릴 생각이었던 겁니다. 30년을 함께 산 세월이 그깟 돈 몇 푼과 욕정 앞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선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지금 울면 지는 겁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훼손된 브레이크 호스와 바닥에 떨어진 기름 자국을 선명하게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닦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구석에 흘린 기름 묻은 휴지 조각을 주워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법정에서 남편의 목을 조를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테니까요. 증거를 확보한 미선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공포에 떨던 여린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벤치의 보닛을 쓸어듬으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그래, 김철수. 내가 원한다면 그대로 해줄게. 하지만 그 덫에 걸리는 게 과연 누구일지는 두고 봐야 알 거야. 미선 씨는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리는 남편의 콧꼬리 소리가 이제는 역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는 자신의 파멸을 재촉하는 카운트다운 소리처럼 들렸으니까요. 미선 씨는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다가올 아침을, 그리고 남편이 준비한 저주받은 여행을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으면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야속하게도 날은 참 맑게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철수 씨의 어설픈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식은 땀까지 흘리는 신용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과장스러운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아이고, 나 죽네. 배가 끊어질 것 같아. 어제 먹은 회가 잘못됐나? 철수 씨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미선 씨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미선 씨는 이미 모든 내막을 알고 있었기에 남편의 저 발연기가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멀쩡하게 콧노래를 부르며 자던 사람이 아침이 되자마자 죽을 병에 걸린 척이라니요. 속이 뻔히 보이는 수작이었지만 미선 씨는 짐짓 놀란 척하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많이 아파요? 구급차라도 부를까요? 아니, 아니야. 구급차는 무슨. 그냥 급체한 것 같아. 약 먹고 좀 누워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나저나 오늘 예약해둔 식당이랑 펜션은 어쩌지? 위약금이 얼만데 아까워서 원. 철수 씨는 아픈 와중에도 돈 타령을 하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결국 혼자 차를 몰고 가라는 소리를 하기 위해 이렇게 깔아둔 판 아니겠습니까? 미선 씨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표정은 여전히 근심 가득한 아내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녀는 남편의 속을 떠보기 위해 슬쩍 딴청을 피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아픈데 여행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다 취소하고 집에서 쉬어요. 돈이 문제예요? 당신 몸이 더 중요하지. 미선 씨가 여행을 포기하려는 눈치를 보이자 철수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급해진 그는 갑자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내가 당신 기분 전환시켜주려고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데 나 때문에 다 망치면 내 마음이 편하겠어? 난 약 먹고 뒤따라갈 테니까 당신 먼저 차 몰고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있어. 제발 내 성에 좀 무시하지 말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편은 오히려 미선 씨를 타박하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어서 빨리 저주받은 차에 타서 죽으러 가라는 재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선 씨는 못 이기는 척 식탁 위에 놓인 벤츠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성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자 억눌렀던 분노가 손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 열쇠가 자신의 관 뚜껑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바라는 남편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알겠어요. 정 그렇다면 내가 먼저 가 있을게요. 당신도 몸 추스르고 얼른 와요. 미선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철수 씨는 그제야 안도한 듯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죠. 미선 씨는 현관에 서서 천천히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신발끈을 묶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차를 몰고 나가서 바로 경찰서로 가야 할까? 아니면 남편 면전에 대고 소리를 질러야 할까?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고요한 아침의 정적을 깨고 난데없는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이른 아침에 찾아올 손님이라고는 없는데 말이죠. 미선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 비친 방문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짙은 화장에 명품 가방을 맨 젊은 여자, 바로 차고에서 발견된 싸구려 립스틱의 주인, 남편의 내연녀 최유리였습니다. 미선 씨는 현관문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라고 등을 떠미는 상황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러 온 상간녀의 등장이라니,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일까요? 아니면 더 큰 비극의 시작일까요? 미선 씨는 굳게 닫힌 현관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이제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현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진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최율이라는 여자는 미선 씨를 보고도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명품으로 휘감은 모습이 누가 봐도 나 돈 좀 쓰는 여자요 하고 광고하는 꼴이었죠. 그녀는 미선 씨에게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대뜸 남편을 찾았습니다. 철수, 아니, 이사님한테 급하게 받을 서류가 있어서 왔는데요. 안에 계시죠? 말은 존댓말인데 눈빛은 이미 이 집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거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미선 씨는 그녀의 입술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차고에서 주었던 그 싸구려 립스틱과 똑같은 촌스러운 핫핑크 색깔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난 상대가 고작 이런 여자였다니 미선 씨는 배신감보다 자괴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자고 있어요. 서류 같은 건 들은 바 없는데 나한테 주고 가시죠. 미선 씨가 차갑게 대꾸하며 문을 닫으려 하자 유리가 다급하게 문틈으로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미선 씨의 손에 들린 벤츠차 키와 차고에 주차된 검은색 벤츠를 번갈아 쳐다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빛은 숨길 수가 없었죠. 유리는 자신의 낡은 소형차가 마침 고장났다며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사실은 제 차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서요. 급한 약속이 있는데 택시는 안 잡히고. 사모님, 어차피 그 차 지금 안 쓰시는 거면 제가 잠깐만 빌려 타도 될까요? 이사님한테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남편하고 바람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본처의 차까지 내놓으라니요. 보통 사람이라면 머리채를 잡고 내쫓아도 시원찮을 상황입니다. 미선 씨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선 씨의 뇌리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잠깐, 저 차는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났잖아. 남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브레이크 호스를 끊어놓은 바로 그 차였습니다. 미선 씨는 쥐고 있던 차 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만약 지금 이 차 키를 넘겨준다면 저 뻔뻔한 여자가 남편이 파놓은 죽음의 함정에 대신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두 사람을 동시에 응징할 수 있는 기막힌 기회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죠. 순간적인 갈등은 짧았습니다. 미선 씨는 짐짓 망설이는 척하다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정급하면 어쩔 수 없죠. 마침 남편이 정비도 싹 해놨다고 하니 기름은 넉넉할 거예요. 어머, 정말이요? 사모님 짱이다. 금방 쓰고 갖다 드릴게요. 유리는 쾌재를 부르며 미선 씨의 손에서 차 키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쇼핑몰에서 명품 가방이라도 득템한 사람처럼 신이 나 보였습니다. 자신이 타게 될 차가 저승으로 가는 영구차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미선 씨는 현관에 서서 유리가 콧노래를 부르며 차고로 향하는 뒷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운전 조심해요. 특히 내리막길에서. 미선 씨의 나지막한 경고는 유리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벤츠의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하는 묵직한 엔진 소리가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차고를 울렸습니다. 유리는 창문을 내리고 미선 씨에게 손을 흔드는 여유까지 부리며
엑셀을 밟고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지는 차의 뒷공무니를 보며 미선 씨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서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사랑한다던 여자가 남편이 직접 망가뜨린 차를 타고 죽으러 가는 길. 이보다 더 잔혹하고 완벽한 복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선 씨는 굳게 닫힌 안방 문을 한번 쳐다보고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뜨기를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뿐이었습니다. 유리가 몬벤츠 승용차가 요란한 배기음을 내뿜으며 멀어지자 2층 침실에 죽은 듯 누워있던 철수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 틈으로 차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배가 끊어질 듯 아프다며 뒹굴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는 침대 위에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로 기지개를 켰습니다. 잘 가라, 박미선. 그동안 즐거웠고 다신 보지 말자. 철수 씨는 창밖을 향해 손까지 흔들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북악 스카이웨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파열로 사고가 날 것이고 자신은 비련의 남편 연기를 하며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내연녀 유리와 함께 해외로 떠나 떵떵거리며 살 생각에 철수 씨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유리한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지. 철수 씨는 흥얼거리며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 김 부장이라고 저장해둔 유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라? 왜 안 받지? 아까 내가 아픈 척하느라 전화를 못 받아서 삐쳤나? 철수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지금 유리는 훔치듯 빌린 최고급 벤츠를 몰고 스피드를 즐기느라 전화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요. 자신이 망가뜨린 브레이크가 달린 차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몰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철수 씨는 그저 타이밍이 안 맞는다며 혼자 웃어 넘겼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철수 씨는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고급 샴페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아내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까맣게 잊은 채 방문을 활짝 열고 거실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내가 죽으러 떠난 날 축배를 들기 위해서였죠. 그는 벽에 걸린 결혼식 사진 속 미선 씨의 얼굴을 보며 조소했습니다. 미선아, 그러게 적당히 좀 하지 그랬냐. 돈 좀 있다고 남편 무시하더니 꼴 좋다. 철수 씨는 사진 액자를 떼어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그는 욕실로 들어가 콧노래를 부르며 샤워기 물을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서 그는 다가올 장밋빛 미래만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거실 소파에는 미선 씨가 귀신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2층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샤워 물소리를 모두 듣고 있었죠. 미선 씨의 앞에는 노트북 한 대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고에 설치해둔 CCTV 영상 원본을 안전한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젯밤 남편이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펜치로 브레이크 호스를 자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즐길 수 있을 때 실컷 즐겨도. 김철수. 미선 씨는 남편이 쓰다 버린 기름때 묻은 장갑과 팬츠를 지퍼백에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경찰서에 가져갈 보물 같은 증거품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소파에 가만히 앉아 TV 뉴스 채널을 켰습니다. 화면 하단에 흐르는 자막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녀는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한 지붕 아래 두 사람의 시간은 전혀 다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죽음을 기다리며 샴페인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내는 남편의 파멸을 기다리며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문제의 벤츠 승용차는 북악 스카이웨이의 구불구불한 오르막길을 지나 마침내 운명의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의 막이 오를 참입니다. 유리는 지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훔치다시피 빌린 최고급 벤츠 승용차는 묵직하면서도 날렵하게 북악 스카이웨이의 구불구불한 오르막길을 치고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자 시원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고 차 안가득 울려 퍼지는 신나는 음악 소리는 그녀의 심장 박동을 더욱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핸들에 박힌 벤츠 로고를 쓸어듬으며 혼자만의 달콤한 상상에 빠졌습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이지. 그 늙은 여자가 죽고 나면 이 차도 그 집도 다 내 거야. 철수 오빠가 약속했으니까. 유리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엑셀 페달을 더 깊게 밟았습니다. 차는 으르렁거리는 배기음을 토해내며 가파른 언덕을 거침없이 올랐습니다. 조수석에 던져둔 핸드폰이 계속 울려댔지만 그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철수 씨가 건 전화였지만 지금 이 짜릿한 속도감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정상을 지나자 도로는 급격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눈앞에 아찔한 급커브 구간이 나타났고 유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렸습니다. 이제 속도 좀 줄여볼까? 그녀는 가볍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발바닥에 전해지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묵직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푹신한 스펀지를 밟는 것처럼 페달이 바닥까지 쑥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유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발을 뗐다가 다시 한번 힘껏 밟았습니다. 쾅, 쾅.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차는 속도가 줄어들기는커녕 내리막길의 가속도를 받아 미친 듯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기판의 바늘은 이미 시속 100km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아니야. 이거 왜 이래? 유리는 비명을 지르며 양발로 브레이크를 지시겼지만 이미 호스가 잘려나간 브레이크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차는 이제 통제 불능의 괴물이 되어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눈앞의 가드레일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유리는 핸들을 꺾어보려 안간힘을 썼지만 엄청난 속도 때문에 타이어는 비명만 지를 뿐 차체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철수 오빠, 살려줘, 오빠. 그녀가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차를 망가뜨린 장본인 철수 씨였습니다. 쾅!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벤츠 승용차는 가드레일을 종이장처럼 뚫고 나갔습니다.
허공으로 튀어오른 차는 잠시 멈춘 듯 하더니 이내 까마득한 낭떠러지 아래 숲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직근 나무들이 부러지는 소리와 둔탁한 충돌음이 산자락을 울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자욱한 먼지가 가라앉은 사고 현장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진 차체 밖으로 유리가 그토록 아끼던 명품 가방이 튕겨나와 흙투성이가 된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피 묻은 선글라스만이 주인을 잃은 채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철수 씨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연녀, 그리고 그가 그토록 탐냈던 아내의 재산. 그 두 가지 욕망은 그가 직접 자른 브레이크 호스 때문에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숲속의 새들이 놀라서 푸드덕 날아오르는 사이 구겨진 차에서는 희뿌연 연기만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의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치고 나온 철수 씨는 기분이 날아갈 듯 상쾌했습니다. 욕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오늘따라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았죠. 그는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제 거실로 나가면 텅 빈 집이 자신을 반겨줄 것이고 곧이어 걸려올 경찰의 전화만 받으면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개운하다. 이제 슬슬 와인을 따볼까? 철수 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비어 있어야 할 거실 소파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파마머리, 꼿꼿한 자세, 바로 아내 미선 씨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문틀을 잡고 버텼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나 당신 안 갔어? 여태 집에 있었던 거야? 철수 씨의 목소리는 염소 울음소리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미선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갑고 무심한지 철수 씨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 당신 씻고 나왔어요? 배 아픈 건 좀 괜찮아졌나 보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차는? 내 차는 어디 갔어? 아까 분명히 나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철수 씨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아내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그 죽음의 차에 타고 있단 말입니까? 불길한 예감이 먹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미선 씨는 대답 대신 턱짓으로 TV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뉴스 좀 봐요. 방금 속보가 떴는데 큰 사고가 났다네요. 철수 씨는 홀린 듯 TV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붉은색 자막으로 속보 북악 스카이웨이 내리막길 승용차 추락, 운전자 현장 사망이라는 글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을 비추는 화면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검은색 승용차가 연기를 내뿜고 있었죠. 찌그러진 범퍼 사이로 얼핏 보이는 번호판 숫자. 그것은 철수 씨가 매일 닦고 광을 내던 바로 그 벤츠 차량이었습니다. 으악! 철수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브레이크를 끊어놓은 그 차가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저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철수 씨는 사색이 된 얼굴로 미선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들파들 떨려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야? 저거 운전한 사람 누구냐고. 미선 씨는 바닥에 널브러진 남편을 내려다보며 아주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까 당신 회사 김 부장인가 하는 여자 있잖아요. 최유리 씨요. 뭐라고? 유리가? 네, 유리가 왔더라고요. 급한 일이 있는데 차가 고장났다면서 우리 차 좀 빌려달라길래 줬어요. 마침 당신이 브레이크랑 타이어랑 싹 정비해 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타라고 줬는데. 어쩜 좋아요? 정비 제대로 한 거 맞아요? 미선 씨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철수 씨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정비? 아니요, 살인 준비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태우고 떠날 아내를 죽이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 하필이면 유리였다니. 안 돼. 유리야. 철수 씨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자신이 브레이크만 건드리지 않았어도, 아니, 아내를 죽일 생각만 하지 않았어도 유리는 살았을 겁니다. 결국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셈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미친 사람처럼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을 정신도 없어 맨발로 뛰어나갔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쾅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미선 씨는 도망치듯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싸늘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인과응보란다. 이 몹쓸 인간아. 미선 씨는 소파 옆에 두었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12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경찰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여보세요? 제 남편을 신고하려고요. 남편이 제 차 브레이크를 고의로 파손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증거도 다 있습니다. 미선 씨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침착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죗값을 치르게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밖에서는 멀리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철수 씨가 미친 사람처럼 뛰어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는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고 셔츠는 단추가 뜯어져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고가 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죠. 북악 스카이웨이 사고 환자 어디 있어? 나오라고 해. 철수 씨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자 대기하고 있던 형사 2명이 다가와 그의 팔을 억세게 붙들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보호자 되십니까? 이거나 내 아내. 아니, 내 차 탄 사람 어디 있냐고. 철수 씨의 애타는 절규에 형사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태웠습니다. 도착한 곳은 싸늘한 냉기가 감도는 영안실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섞인 비릿한 죽음의 냄새가 코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형사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영안실, 그곳엔 흰 천으로 덮인 시신 한 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제발 아내 미선이기를, 아니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잔인했습니다. 그가 천을 걷어내리자 피투성이가 된 채 싸늘하게 식어버린 최유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헉! 철수 씨의 목구멍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화려했던 화장은 피와 먼지로 얼룩졌고 욕망으로 번들거리던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함께 해외여행을 꿈꾸며 히히덕거리던 그녀였습니다. 자신이 선물한, 아니 아내의 것을 훔쳐다 준 명품 귀걸이가 찌그러진 채 그녀의 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유리야, 유리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일어나 봐, 제발. 철수 씨는 시신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자신이 차고에서 펜치를 들고 설치지만 않았어도, 브레이크 호스에 칼집을 내지만 않았어도 그녀는 지금 살아있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손으로 가장 사랑한다던 여자를 죽여버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책감과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랬어. 내가 죽인 거야. 철수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형사가 재빠르게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인이 죽였다니요? 내가 브레이크를. 으악! 철수 씨가 바닥을 치며 울부짖는 순간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영안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철수 씨가 흐릿한 눈을 들어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미선 씨가 변호사처럼 보이는 남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슬픔에 잠긴 척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선 씨는 바닥에 널브러진 남편과 싸늘한 주검이 된 유리를 번갈아 보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당신이 차 정비 완벽하게 했다면서요. 근데 왜 멀쩡한 사람이 죽어요? 미선 씨의 말에 철수 씨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미선 씨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형사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너, 이 악마 같은 여편네. 너 다 알고 있었지. 내가 브레이크 자른 거 알면서도 유리한테 차키 줬잖아. 내가 죽인 거야. 철수 씨는 악을 쓰며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형사들의 소나기 힘은 더 세졌고 그의 말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백이 되어 영안실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브레이크를 잘랐다고요? 형사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미선 씨는 놀란 척 입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그녀의 눈은 철수 씨를 향해 비웃음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여보, 당신 설마 나 죽이려고 차 고장 냈던 거야? 그래서 그 차 탄 유리 씨가 대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철수 씨는 그제야 자신이 미선 씨의 덫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는 죽었고 자신은 살인자가 되어버린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습니다. 영안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철수 씨의 처절한 비명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영안실의 소라는
곧 경찰서 조사실로 이어졌습니다. 철수 씨는 손에 수갑을 찬 채로 형사들 앞에서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브레이크를 손댄 것은 인정하지만 차 키를 내준 것은 아내 미선 씨라며 물귀신 작전을 펼쳤습니다. 자신이 살인범이라면 아내는 살인방조범, 아니 공범이라는 논리였죠. 형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여자가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내가 차 고장 낸 거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유리한테 차 키를 줬다고요. 저 여자가 진짜 살인마예요. 철수 씨는 핏발선 눈으로 미선 씨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어찌나 강력하고 처절한지 조서를 꾸미던 형사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미선 씨를 바라볼 정도였죠. 정황상 아내에게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참고인 자격으로 맞은편에 앉아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듣는 사람처럼 혀를 쯧쯧 찼습니다. 여보, 추하다. 당신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까지 범죄자로 몰고 싶어? 내가 당신 속셈을 어떻게 알았겠어? 미선 씨는 들고 온 가방에서 작은 지퍼백과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퍼백 안에는 검은 기름때가 묻은 장갑과 펜치가 들어 있었죠. 형사님, 남편이 저를 모함하는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해 온 증거를 제출할게요. 저희 집 차고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어젯밤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기 다 찍혀 있습니다. 형사는 반신반의하며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곧이어 모니터 화면에 흑백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모두가 잠든 새벽 철수 씨가 도둑처럼 차고로 들어와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펜치로 브레이크 호스를 자르고 기름을 닦아내는 장면까지 고화질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할 계획살인의 증거였습니다. 이게 왜? 철수 씨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생중계되듯 찍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미선 씨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형사에게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복구된 차량 블랙박스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치익, 이번 주말에 북악 스카이웨이로 보내버릴 거야. 브레이크만 톡 건드려 놓으면 지가 알아서 황천길 가겠지. 그럼 보험금 타서 우리 둘이 떠나자, 유리야.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철수 씨 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죽은 유리와 통화하며 아내 살해를 공모하고 낄낄거리는 그 목소리가 조사실 안에 울려 퍼지자 형사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실치사가 아니라 보험금을 노린 흉악한 계획살인 미수이자 결과적으로 내연녀를 죽게 만든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김철수 씨, 당신을 살인 및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철수 씨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더 단단히 조이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철수 씨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미선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여보, 미선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나 감옥 가기 싫어. 유리 죽은 건 사고였잖아. 비굴하게 매달리는 남편을 보며 미선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며 피해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차키를 준 건 유리가 너무 급하게 사정하길래 호의를 베푼 것뿐이에요. 남편이 정비를 완벽하게 해놨다고 거짓말을 해서 믿었던 게 죄라면 죄겠죠. 미선 씨의 완벽한 알리바이와 증거 앞에서 철수 씨의 주장은 그저 미친 살인마의 헛소리로 치부되었습니다.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유치장으로 끌려가는 철수 씨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닫히는 철창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미선 씨는 조사실을 나서며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옥 같던 결혼 생활과 남편의 끔찍한 음모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녀의 새로운 출발만이 남아 있습니다. 차가운 철창 안에 갇힌 철수 씨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는 사업가 이사님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렸지만 지금은 그저 수인 번호 405번일 뿐이었죠. 그는 매일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유리가 나타나 오빠 태우러 왔어. 브레이크 없는 차 타고 같이 가자며 그를 끌어안는 꿈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같은 방을 쓰는 수감자들에게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를 밀어넣었다는 죄책감,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형벌이 아닐까요? 감옥 밖의 세상은 철수 씨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아주 평화롭고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미선 씨는 유능한 변호사를 통해 철수 씨와의 이혼 소송을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철수 씨가 유리를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미선 씨 몰래 빼돌린 비상금 내역까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나왔습니다. 미선 씨는 그 증거들을 토대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걸어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싹 회수했습니다. 철수 씨가 먼 훗날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그를 기다리는 것은 빚더미와 신용불량자의 딱지뿐일 겁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미선 씨는 자동차 매장을 찾았습니다. 사고로 폐차된 벤츠 대신 더 성능 좋고 안전한 신형 세단을 계약하기 위해서였죠. 딜러가 건네는 스마트키를 받아든 미선 씨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 차의 운전석에 앉아 실내를 둘러보았습니다. 조수석 시트 밑에는 싸구려 립스틱도 수상한 영수증 쪼가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죽 냄새가 나는 깨끗하고 안락한 공간만이 그녀를 반겨주었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미선 씨는 선글라스를 끼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탁 트인 해안도로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창문을 내리자 상쾌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늘 날씨가 아주 맑을 것이라는 기상 캐스터의 명랑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어디론가 훌쩍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길을 막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 멘트가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아서 미선 씨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룸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남편의 눈치를 보며 주눅 들어 살던 여자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운전해 나가는 당당한 중년의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죠. 미선 씨는 엑셀을 밟으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쭉 뻗은 도로 위로 그녀의 차가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고장난 브레이크도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도 없습니다. 서고 싶을 때 서고 달리고 싶을 때 달리는 자유만이 있을 뿐입니다. 화면은 시원하게 질주하는 미선 씨의 뒷모습과 좁은 독방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는 철수 씨의 초라한 모습을 대비시키며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옛말 역시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죄짓고는 못 사는 법, 여러분도 이 사이다 같은 결말을 보시며 속이 뻥 뚫리셨기를 바랍니다.